여러분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를 읽으면서 독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에게는 그 작가가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세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사춘기였고 꽤 많이 방황을 하고 있던 중2병에 걸린 그런 때였죠. 그때 저희 반 부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또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교무실을 워낙에 자주 들락거리던 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혼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의외로 선생님께서는 조용하게 저에게 책 한 권을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란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투쟁한다. 무척 유명한 문장인데 네가 언젠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서 건넨 책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데미안이었죠. 그 당시에는 문예출판사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책을 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였으니까요. 처음엔 괜찮게 읽혔던 기억이 나는데 아브락사스 그때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덮고 계속 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소설에 무척 빠져 있을 텐데요. 문득 그때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주셨던 데미안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죠. 그때는 완독을 했는데 여전히 이해하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20대 때, 30대 때, 40대 이렇게 매번 데미안을 펼쳐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선생님께서 주신 그 말씀, 네가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이게 마치 미션처럼 저는 그 문장을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데미안을 쭉 여러 번을 읽다 보니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그 데미안이 저의 숙제 같은 인생책이 되었던 거죠. 이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내용도 다 알고 있지만 데미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출판사마다 번역이 다를 테니까 내용은 똑같더라도 그 문장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데미안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 4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헤세의 아름다운 문장을 마치 다른 언어로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출판사별로 읽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헤세를 데미안으로 만났지만 데미안을 읽고 바로 헤세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 읽기에는 좀 난해하잖아요. 쉬운 책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 번 읽기 시작하면서 이 작가가 문득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썼을까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헤세의 유명한 작품 순으로 먼저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헤세 매니아가 되었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 정도가 제가 모은 헤세 책인데요. 저의 독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국내 번역으로 나와 있는 헤세의 전 작품을 모두 모으고 모두 읽어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았던 책들은 출판사별로 따로 또 모으고 있기도 해요. 헤세를 계속해서 좋아하면서 오래 읽다 보면 헤세의 문학의 특징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헤세 문학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찾기의 여정이에요. 헤세 책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거의 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도 크놀프도 골드문트도 모두들 외부 세계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죠. 헤세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주인공들처럼 내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헤세를 찾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답답하거나 답이 없어 보일 때 헤세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답을 찾게 되기도 해요. 헤세 문학의 2번째 특징은 방랑과 고독입니다. 헤세 주인공들은 대부분 떠나요. 방랑을 하죠.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꾸준히 방랑하는 주인공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랑은 도피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크눌프를 읽으면서 방랑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햇세는 말하잖아요. 떠도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고요. 햇세 문학의 특징 세 번째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입니다. 시타르타를 보면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이 묻어 있죠. 햇세는 평생 동양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한국 독자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읽으면서도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좀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햇세 하면 떠오르는 네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햇세의 어릴 적 꿈은 시인이었습니다. 그 꿈이 평생 유지가 되었었죠. 그래서인지 햇세는 유독 문장이 아름다워요. 진짜 어쩌면 남자잖아요, 햇세가? 이런 감성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이 책마다 정말 많습니다. 소설인데도 마치 시 같은 그런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햇세에는 반드시 필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햇세는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입니다. 사실 햇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햇세 책은 정말 한 번 읽고 말아야 되는 그런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 또 내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햇세는 항상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햇세의 작품은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뭐부터 읽어야 하나 잘 몰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햇세의 작품을 읽을 때 초보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국내에서 데미안으로 유명해진 햇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햇세를 읽을 때는 데미안부터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미안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랍니다. 제가 선택한 기준은 처음에는 좀 철학적인 요소가 짙은 책보다는 잘 읽히고 또 분량이 많지 않고 그런 순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크늘프예요. 햇세 책 중에서 짧은 편에 속하는 책이고요. 굳이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기 쉬운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는 크늘프가 방랑을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방랑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철학적으로까지 풀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젊은 크늘프의 방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늘프는 햇세의 감성을 가장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책도 짧고 그래서 햇세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 책이에요. 크늘프를 보셨다면 두 번째는 페터 카멘친트를 추천드려요. 이 책 또한 카멘친트가 여전히 방랑을 하는 카멘친트가 나옵니다. 자연에 대한 예찬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읽기 편하니까 두 번째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그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작품은 햇세의 자전적인 소설이기도 하죠. 학교와 사회의 기대에 짓눌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읽어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바로 데미안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햇세의 철학적 읽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앞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 세 권의 책을 읽고 오시면 데미안도 조금 읽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린 책이 게르트루트, 여섯 번째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여기서부터 햇세의 철학적 깊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타르타에서는 동양 철학이 등장하고요. 여덟 번째 황야의 1위는 굉장히 난해하지만 강렬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그리고 햇세 작품의 정점을 찍는 마지막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 바로 유리알 유이예요. 분량도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인데 햇세는 이 작품으로 194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또한 유리알 유이는 햇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햇세의 그동안의 작품에 들어있던 철학이 모두 총 집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햇세를 차근차근 많이 읽어보신 후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세를 오래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햇세는 햇세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필사 노트가 이렇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쓰던 노트에 햇세 책을 읽으면 그 노트에 필사를 하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햇세의 책을 필사한 걸 찾으려고 하면 이 노트들을 다 뒤적거려 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헤세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니까 헤세 전용 노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헤세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트에는 5권의 작품만 들어가 있는데요. 필사 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에서 필사하고 싶은 문장들을 모두, 그러니까 전부 필사했어요. 좋아하는 문장들, 필사하고 싶었던 문장들만 그대로 다. 한마디로 책에서 인덱스를 붙여놓은 부분은 다 필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마다 책 표지 붙이고 그 책에서 필사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쭉 필사했어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경우에는 필사할 문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터 카멘친트도 꽤 많았죠. 그리고 크놀프는 책이 얇기 때문에 필사 문장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헤세처럼은 헤세의 문장을 모아둔 필사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필사할 문장 골라서 했고, 게르트루트까지 했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미도리 MD 하루 한 페이지라는 노트인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이 노트를 가득 채우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한 작가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이런 노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좋아하면 뭔가 특별한 기록을 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노트가 저한테는 헤세와의 대화의 기록이죠. 헤세를 오래 읽다 보니까 헤세의 삶에 대해서도 무척 궁금해지고 헤세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작가 노트에 지난 영상에도 이 노트를 보여드렸지만 헤세에 대해서 또 제일 먼저 작가 노트를 적어 놨습니다. 나머지는 점점 채워나갈 건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또 찾는 즉시 적도록 해볼게요. 일단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적어 두었는데요. 사실 이 헤세 작가 노트 다 완성한 건 아니고요. 생애를 쭉 따라서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차적으로만 적어 두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헤르만 헤세를 소개해드리자면, 헤세는 1877년 그 독일 비리텐베르크 주에 있는 칼프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헤세 집안은 선교사 집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헤세는 시인이 되고 싶어 했죠. 네. 그래서 집안의 기대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도 그만두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고 그랬어요. 헤세 자체가 어린 시절 방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세의 작품 곳곳에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세를 찾아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헤세의 삶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가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왜 그 책을 저에게 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던 사람이 쓴 책, 방황하던 헤세가 쓴 책을 방황하던 저에게 선생님이 주셨던 거죠. 헤세의 생애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전쟁을 지지했었죠. 그 와중에 우리 헤세는 반전주의로 또 매국노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46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헤세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가의 삶을 알면 책이 또 달라 보이기도 하죠. 헤세가 왜 이런 문장들을, 왜 이런 주제의 소설들을 썼는지 그런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고통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가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학교 때 생각지도 못하게 만났던 헤세가 결국 저의 인생 작가가 되었고, 선생님이 주셨던 그 데미안이 저의 인생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세를 더 깊이 이해하고 헤세의 작품을 더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독서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 독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독서하는 방법도 달라지죠. 그 작가의 책 한 권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작가를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각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읽은 책을 또 읽게 되고 나만의 어떤 하나의 도전 같은 것도 생기죠. 왜냐하면 전작 도서 자체가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쯤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작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단 하나의 작가, 인생 작가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작가를 관심 있게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아직 그런 작가를 못 만나보셨다면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를 먼저 만나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헤세를 무척 사랑하는 독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헤세를 대신하여 정말 감사를 드릴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중학교 시절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헤세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건네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